나이가 들수록 왜 어떤 아침은 더 힘들게 느껴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또는 왜 단순한 일상이 예기치 않게 위험해질 수 있는지. 어느 날 아침 72세 여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실수 때문에. 너무 흔한 실수라서 70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지르는 실수. 나이가 들수록 한때 무해해 보였던 습관조차 위험해질 수 있고 그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해칠 수 있는 4가지 아침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당신의 심장 순환, 균형, 심지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진실은 7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최소한 1가지 이상의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일단 그것들을 알게 되면 수정하기 쉽고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과 심각한 응급 상황에 직면하는 것 사이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논의되지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실수를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댓글에 0번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자,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해한 일상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결정으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것.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행동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생리적 반응의 연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위험한 혈압 강화, 심지어 삶을 바꾸는 낙상까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순환계는 느려지고 혈류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젊었을 때만큼 활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면 중 몇 시간 동안 평평하게 누워있으면 혈액이 자연스럽게 다리, 발, 복부 등 하체에 몰립니다. 갑자기 앉거나 서면 중력이 그 혈액을 훨씬 더 빠르게 아래로 끌어당기고 심장과 뇌는 필요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즉시 공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하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흔해집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순간적으로 불안정한 느낌이 당신을 덮쳤던 적이 있나요? 어쩌면 시야가 잠깐 흐릿해졌거나 본능적으로 몸을 지탱하기 위해 협탁에 손을 뻗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것을 몽롱함이나 커피 부족으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들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미묘한 SOS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빠른 자세 변화에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몸이 일반적으로 빠르게 보상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약간 더 강하게 뛰며 균형이 즉시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보상 메커니즘은 느려집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져 어지럽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낙상 위험이 급증합니다. 올리버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74세 은퇴자로 평생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아침 일과는 똑같았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침대 가장자리로 다리를 내리고 한 번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일어섰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 제2의 천성이었습니다. 이를 닦는 것만큼이나 몸에 밴 의식, 그는 이 습관이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가 일어섰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가 흔들렸으며 끔찍한 순간 동안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는 손을 뻗었지만 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뒤로 털썩 주저앉아 매트리스에 어색하게 떨어졌습니다. 운 좋게도 침대가 그의 낙상을 막아주었습니다. 두개골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사건은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서 있었다면 어떨까요? 침대에서 한 걸음 더 떨어진 곳에, 만약 그가 나무 바닥에 떨어졌거나 협탁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혔다면 어떨까요? 그 한 번의 취약한 순간이 그가 무시했던 진실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의 몸은 예전만큼 회복력이 좋지 않았고 그의 오래된 습관은 변화해야 했습니다. 놀랐지만 결심한 올리버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하고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기립성 저혈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노인의 낙상 뒤에 숨어있는 흔한 원인인지 설명했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올리버는 새로운 아침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몸을 갑자기 깨우기보다는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도록 설계된 일과, 이제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떠오르면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의도적인 3단계 과정을 따릅니다. 먼저 그는 잠시 동안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꼼지락거리면서 5번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이 간단한 행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액이 몸 전체에 더 고르게 흐르도록 유도하면서, 두 번째로 그는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아 눕습니다. 팔꿈치로 몸을 지탱한 다음 바닥에 발을 평평하게 대고 앉은 자세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는 여기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 중력이 점차적으로 작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기 전에 인한대 1초 동안 멈춥니다. 그는 발목을 작은 원을 그리며 돌리고 팔을 머리 위로 뻗으며 근육과 혈관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일어섭니다.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서서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균형이 확실한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과의 변화는 사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낙상이나 어지럼증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신중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와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판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몇 초간의 마음 챙김이 어지럼증, 불안정, 그리고 그 뒤에 종종 따르는 낙상의 위험을 극적으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낙상은 노인들에게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사람들의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종종 골절을 유발합니다. 엉덩이, 손목, 어깨가 가장 흔하며 장기 입원, 그리고 이동성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독립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낙상은 급격한 쇠퇴의 시작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다시 넘어질까 두려워 사람들이 앉아만 있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통계는 냉혹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4명 중 1명 이상의 노인이 넘어지고 그 낙상 중 5분의 1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합니다. 올리버와 같은 사람에게는 매일 아침 몇 분간의 인내가 그 통계의 일부가 되지 않기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던 사람이라면 지금이 다시 생각해볼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우리 모두에게 슬금슬금 다가오고 그와 함께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당신의 아침 일과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침대에 30초 더 머무르도록 허락하세요. 그 시간을 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몸이 스스로의 속도로 깨어나도록 하세요. 그것은 게으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보살핌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응급실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사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몇 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맥락에서는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간과되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특히 7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분 공급이 시급한 우선순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에 비해 하지만 이 작은 소홀함이 놀라울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6,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동안 당신의 몸은 어떤 수분 섭취도 없이 지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장기는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지런히 계속 기능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계속 뛰고 폐는 계속 숨을 쉬고 그리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동안 당신은 호흡과 같은 미묘하지만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매번 내쉴 때마다 수분과 땀이 배출되고 땀을 흘리지 않고 잠에서 깨어난다 해도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의 몸은 이미 약간 탈수된 상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탈수는 항상 명백하지는 않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밤을 보낸 후에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량이 감소하여 혈액이 약간 더 걸쭉해지고 심장이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 근육 및 관절도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 공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체액 균형 조절에 몸이 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체액을 즉시 보충하지 못하면 혈압 상승, 혈액 순환 저하, 심지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탈수는 혈액 점도를 증가시켜 혈관에 부담을 주고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노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잠시 멈춰서 처음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입이 마르거나 약간의 두통, 뻣뻣하거나 아픈 관절, 또는 있어야 할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피로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들은 종종 당신의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입니다. 지금 물을 갈망하며 울부짖는. 만약 당신의 습관이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가서 하루의 첫 음료로 커피 한 잔을 따르는 것이라면 당신은 의도치 않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커피는 맛있고 자극적이지만 이뇨제, 즉 몸이 더 많은 체액을 배출하도록 촉진합니다. 이를 상쇄할 물이 없으면 당신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탈수 구덩이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고려해 봅시다. 루카스라는 76세 은퇴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진하고 블랙커피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아침 일과는 똑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으면서 천천히 마시는 것. 하지만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는 걱정스러운 변화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꼈고 십자말풀이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머리가 흐릿했습니다. 때때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가벼운 두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정기검진 중에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언은 간단했지만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루카스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시도해 보았고 몇 주 안에 결과에 놀랐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정신이 더 맑아졌으며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두통조차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물은 신체 기능의 숨은 영웅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밤새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신장을 지원하고 노인들에게 흔한 불만인 아침 뻣뻣함을 완화할 수 있는 관절을 윤활하게 합니다. 심지어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소화기관이 깨어나 다음에 먹는 음식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변비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또 다른 문제인 아침에 물 한 잔은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부드럽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그 간단한 행위는 전신을 재수화하여 앞으로의 하루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아침 수분 공급 습관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인 협탁에 물 한 잔을 두세요. 찬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온 또는 따뜻한 물을 마셔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레몬즙을 약간 넣은 따뜻한 물이 진정되고 상쾌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몬은 약간의 풍미와 약간의 비타민C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물 자체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밤새도록 당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갈망하는 수분을 공급하여 갚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목마름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마시세요. 목마름은 늦은 단계의 신호입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쯤이면 당신의 몸은 이미 탈수 상태에 접어든 것입니다. 예방은 반응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은 변혁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탈수가 조용히 얼마나 많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당신은 더 맑은 생각, 피로 감소, 심지어 더 밝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 겸손한 물 한 잔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큰 보상을 가져다주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아직 읽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2번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아직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2번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은 진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향긋한 첫 잔의 커피가 내려지고 마실 때까지. 이 의식은 수십 년 동안 아침의 초석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가서 신선한 커피를 내리거나 기계에 캡슐을 넣고 카페인이 당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촉진하도록 하세요. 그 향기만으로도 오래된 친구의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것은 가장 교활하지만 당신의 몸에 가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인 경우 당신의 몸이 그러한 소홀함에 덜 관대해질 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처음 눈을 뜨면 당신의 몸은 밤새도록 금식해왔습니다. 당신의 위는 비어있고 당신의 생리학은 섬세한 과도기적 상태에 있습니다. 수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 혈당 수치가 가장 낮고 당신의 소화기관은 휴식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으며 당신의 코르티솔 스트레스와 각성도를 관리하는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당신이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도록 돕기 위해 이것은 모두 당신의 몸에 섬세하게 조율된 리듬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에 진한 커피 한 잔을 도입해 보세요. 카페인의 그 충격은 당신을 깨울 뿐만 아니라 코르티솔 수치를 훨씬 더 높게 치솟게 하여 당신의 몸에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 급증은 커피의 자연적인 산도와 결합하여 공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불편함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위산, 역류와 같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염 또는 지속적인 위 자극. 아침 커피를 마시고 나서 초조함, 희미한 어지럼증 또는 미묘한 메스꺼움의 파동을 느꼈다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그것은 당신의 몸이 적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커피의 산도는 클로로겐산과 같은 화합물과 카페인 자체로 인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완충작용을 할 음식이 없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자극이 소화 불량으로 나타납니다. 가슴에 타는 듯한 느낌, 안녕하세요, 속쓰림입니다. 또는 너무나 익숙한 위산 역류, 마시고 나서도 오랫동안 커피 맛이 느껴지는 것. 노인들에게는 나이와 관련된 변화, 예를 들어 위산 조절 감소 또는 위 배출 속도 저하로 인해 소화기관이 이미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공격은 조용히 반복되는 문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와 이러한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거나 전날 밤에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것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만나보세요. 75세 은퇴자, 평생 동안 커피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의 아침 일과는 신성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진한 블랙커피를 내리고 뉴스를 읽으면서 천천히 마시는 것. 아침 식사는 한두 시간 후에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산 역류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까지는 더 자주 그의 일상에 스며들고 입안에 신맛이 나고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고 때로는 목소리가 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저녁 식사를 탓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마모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기검진 중에 그의 의사는 그의 아침 습관에 대해 물었고 음식 섭취, 전 커피 마시기, 의식에 집중했습니다.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을 완화할 음식이 없으면 커피는 과도하게 위산 생성을 자극하고 노화된 소화기관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다니엘은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바나나와 같은 가벼운 간식, 한 줌의 아몬드 또는 토스트 한 조각을 그가 사랑하는 커피를 마시기 전에 먹는 것. 몇 주 안에 역류 증상이 줄어들었고 그는 아침 내내 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게 싸울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커피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커피는 정신 명료도, 향상부터 염증과 싸우는 항산화 물질 제공까지 잘 문서화된 이점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먼저 약간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위장의 보호막을 만들어 그 산도의 일부를 중화하고 소화기관에 더 부드러운 시작을 제공합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화합니다. 카페인이 공복에 작용하면 혈당이 불규칙하게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르티솔 급증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발을 바닥에 대자마자 본능적으로 커피포트에 손을 뻗는 사람이라면 일과의 약간의 변화를 고려해보세요. 완전한 식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땅콩 버터를 바른 크래커 몇 개,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 요거트 또는 한 줌의 베리류로도 충분합니다. 수면 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그러면 더 부드러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화 외에도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커피가 당신의 신경과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어떤 날은 커피가 당신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약간의 불안감까지 유발하는 반면 다른 날은 차분하고 꾸준한 활력을 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공복에 마시는 것은 종종 전자를 증폭시킵니다. 음식이 흡수를 늦추지 않으면 카페인이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와 때로는 아드레날린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당신을 흥분시키지만 반드시 생산적이지는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한두 시간 후에 불가피한 추락이 옵니다.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번째 잔을 찾을 때 미리 먹는 것은 조광기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혈류로의 카페인 흡수를 늦추고 더 고르고 지속적인 활력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카페인에 이미 더 민감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이것은 활력을 느끼는 것과 지쳐버리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그 첫 번째 황홀한 한 모금을 마시기 전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에게 일할 것을 주었는가? 작은 변화입니다. 커피를 내리기 전에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것.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심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고, 당신의 신경은 안정될 것이고,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갈망하는 커피로 인한 시작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면서 결국 70세 이상이라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습관을 미세에 조정하여 당신을 번성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아직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3번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째, 실수는 아침 뻣뻣함을 무시하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하고 종종 간과되는 70세 이후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아침의 심오한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뻣뻣함. 나이가 들수록 관절, 근육, 심지어 전신의 미묘한 또는 때로는 그렇게 미묘하지 않은 뻣뻣함을 느끼며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을 나이가 들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산물로 치부하고 체념한 듯한 생각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넘깁니다. 마치 내 나이에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비틀거립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결정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 한 번의 어색한 비틀림 또는 한순간의 불균형이 급성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쇠약하게 만드는 부상, 심지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삶을 바꾸는 낙상까지 이 뻣뻣함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짜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는 생리적 변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당신의 몸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고 움직임은 최소화되고 혈액순환은 느려집니다. 이러한 비활동 시간 동안 근육은 뻣뻣해지고 관절은 천연 윤활제인 활액에 의존하지만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움직임을 얻지 못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이 효과가 증폭됩니다. 몸은 점차적으로 이 윤활 액체를 덜 생산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얇아집니다. 거기에 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가능성 또는 수십 년간의 마모를 더하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이 녹슨 경첩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처음 눈을 뜨면 당신의 몸은 갑작스럽거나 격렬한 활동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회복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거나 무언가를 잡기 위해 몸을 비틀거나 근육과 관절이 준비되기 전에 불안정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쉽게 당신의 몸에 과부하를 걸어 염좌, 삐끗함 또는 더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일어나면 허리에 익숙한 뻣뻣함이 느껴집니다. 무릎이 삐걱거리고 어깨가 완고하게 뻣뻣합니다. 아마 당신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가벼울 수도 있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몇 분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별거 아니야, 잠깐의 불편함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일상으로 돌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된 것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여 운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당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낙상은 65세 이상 성인의 부상 원인 1위이며 이러한 사고의 상당수는 집에서 발생합니다. 종종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아직 몽롱하고 뻣뻣할 때 이든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78세 은퇴자. 노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걸었고 정원을 가꾸고 나이가 그를 늦추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대부분의 아침에 약간의 뻣뻣함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특히 엉덩이와 무릎에. 하지만 그는 그것을 명예로운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의 몸을 이전처럼 움직이도록 밀어붙이고 있다는 신호. 그는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활기차게 일어나 화장실이나 부엌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던 어느 쌀쌀한 아침 그 일과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아직 반쯤 잠들어 있었고 평소보다 더 뻣뻣했던 그는 화장실로 가는 길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뻣뻣한 엉덩이는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균형을 잃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힘든 회복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물리치료, 보행기, 그리고 그가 그토록 열심히 유지해온 독립성을 겸손하게 잃는 것. 모두 그가 몸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워밍업을 할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실수를 피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에 약간의 변화만 주면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 몇 분을 관절과 근육을 위한 부드러운 기상신호로 바꾸면서 가장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세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손목과 발목을 작은 원을 그리며 돌려 누워있는 동안 풀어주세요. 무릎 들어올리기를 몇 번 시도해보세요.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 잠시 잡고 있다가 반대쪽으로 바꾸세요. 또는 천천히 조절된 다리 움직임을 통해 엉덩이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팔을 머리 위로 뻗어 어깨와 등 위쪽으로 당기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잠시 깊게 숨을 쉬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세요. 앉을 준비가 되면 점차적으로 일어나세요. 어깨를 앞뒤로 돌리고 머리를 좌우로 기울이고 척추를 움직이기 위해 앉은 자세에서 몸통을 비트는 동작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서야 몸이 좀 더 유연해졌다고 느껴질 때 일어나야 하며 그때조차도 천천히 하세요. 이 간단한 일과는 5분, 길어도 10분이면 되지만 그 영향은 심오합니다. 그 몇 분의 추가 시간이 불확실하게 비틀거리는 것과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밍업에서 멈추지 마세요. 특히 이른 아침에는 첫걸음을 조심하세요. 협응력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하다고 느껴지면 침대 기둥, 벽 또는 협탁에 손을 대고 지지하세요. 특히 조명이 어둡거나 화장실로 가는 길에 서두르지 마세요. 미끄러운 바닥이나 어수선함이 위험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접지력을 갖춘 슬리퍼나 안전하다면 맨발로 다니는 것도 안정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몸이 휴식에서 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고 아직 온전한 체중을 지탱하거나 역동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지 않은 근육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이점 외에도 이 습관은 장기적인 이동성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규칙적인 아침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뻣뻣함을 줄이고 골관절염과 같은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수는 뻣뻣함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분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더 활동적이고 통증 없는 날들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일어났을 때 그 특징적인 뻣뻣함을 느낀다면 무시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충동을 억누르세요. 대신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움직임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살핌과 인내심을 주세요. 결국 노년에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은 웅장한 몸짓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하는 작고 의도적인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아침 일과를 잠시 되돌아보세요. 혹시 무심코 이러한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른 적이 있나요? 아침에 확립하는 습관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70세 이후에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한 시작은 급격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보호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처음부터 최상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변화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몇 초 더 시간을 갖는 것이든 수분 공급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든 커피를 마시는 방식을 조심하는 것이든 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든 이러한 작은 조정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과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를 겪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노년의 건강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당신의 장수, 에너지,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